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 일부는 곧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단순한 개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자체를 갈아엎는 수준의 변화가 조용히 시작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 노후자산관리사 조상태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월 745만 원을 버는 부부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결국 정부는 이 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4일 만장일치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 분석 연구 과제가 공식 통과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건 단순한 보고서 작성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수급 기준과 계산 방식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공식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질문,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영상 초반부터 모든 답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와 함께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릴 겨.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라는 제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지급되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받는다고는 들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언제 끊기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드셨던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쉽게 지금 기초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라면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생 동안 낸 연금 액수나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제도의 기본 자격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이만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매년 통계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를 분석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적인 소득과 자산 분포를 조사합니다. 그 후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시니어 인구 중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 기준선 아래에 속해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소득인 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돈을 벌고 있지 않으니까 수급 대상일 것이다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같은 자산 전반을 평가해 그것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전세 보증금이 있다면 그것도 자산으로 포함됩니다. 그 금액을 정부는 일정한 공식을 적용해 월소득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김준상 어르신은 별다른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고 있는 집이 본인 소유의 전세주택이고 예금 통장에 3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어려운 형편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높게 나와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보유와 금융자산은 정부가 일정 비율로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어르신은 한 달에 실제로 400만 원 가까이 수입이 있어도 공제 항목이 많고 재산 환산율이 낮게 나와서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분이 제외되고 형편이 나은 분이 연금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2025년 기준으로 정부는 단독 가구의 경우 월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선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으며 전체 노인 인구의 70%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준 자체가 단순 월급이나 실수입만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등을 모두 포함해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공제 항목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근로소득 공제, 재산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 공제를 잘 활용하면 실제 수입이 높은 분들도 수급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 달에 437만 원을 벌고 있어도 공제를 통해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되다 보니 현실과 괴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최근 언론 보도에서 월 745만 원을 버는 부부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 자극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공제 항목을 다 적용하고 계산한 결과 이 부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나와 지급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 수입이 많아도 자산이 낮거나 특정 공제 항목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도가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정말 공정한 구조인가?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자산 하나 없이 월세에 사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고 오히려 소득은 있지만 공제를 통해 계산상 가난한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된다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제도인가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박정식 어르신은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월 100만 원 남짓의 국민연금을 받고 배우자도 소득이 없어 생활비가 빠듯했지만 살고 있는 단독주택이 본인 명의라는 이유로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습니다. 반면 전세로 사는 친구는 연금도 받고 각종 혜택도 받아 생활이 훨씬 넉넉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상실감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하나둘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기초연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오히려 중산층 이상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커지면서 결국 정부도 제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단순한 검토가 아닌 기초연금 선정 기준 분석 연구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인 정책 분석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라 지금의 계산 방식이 현실적인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 매년 정해지는 하위 70% 기준선이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검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제도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나면 아마도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네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가 찼다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복잡한 계산과 다양한 변수들이 들어가며 제도 자체도 해마다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구조적인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도라는 것은 실제 수혜자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공정한 구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받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국민연금공단 산하의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하나 열렸습니다. 바로 2025년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였는데요. 여기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 분석이라는 연구 과제가 위원들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연구 과제가 하나 더 시작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곧 지금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점검하겠다는 공식적인 시작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는 무엇을 살펴보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지금 사용되고 있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등을 일정 비율로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환산 기준이 실제 생활 수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매년 발표되는 하위 70% 기준선이 정확하게 예측되었는지입니다. 이 기준선은 매년 고시되며 이 선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분들은 수급 대상, 위에 있는 분들은 탈락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 자체가 어쩌면 현실적인 빈곤 수준이나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이 선을 어떻게 설정해야 더 공정하고 정밀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도 함께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단순히 국민연금만 다루는 기관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전반을 연구하고 제도 설계와 재정 안정성을 분석하는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서 연구가 시작됐다는 것은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에서 진행되는 업무 검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시작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이런 연구는 통상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부의 실제 정책 변경이나 개편안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비록 검토 수준일지라도 이게 현실화되면 수급 대상자의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많은 제도가 일정한 허용오차 내에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경제적 사정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만으로 모든 상황을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도 받을 수 있었고 정말 힘든 분이 오히려 탈락하는 상황도 일부 생겼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 재정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예산만 보더라도 2014년에는 약 6조 9천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약 26조 1천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 약 760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지금처럼 계속 운영하기에는 예산 부담과 재정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연구가 시작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을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아끼자는 목적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정밀하게, 더 공정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조이신 어르신 부부는 30년 넘게 자영업을 하다 폐업한 뒤 현재는 월세에 살면서 각종 공과금과 약값만으로도 생활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30만 원 남짓 추가 소득은 없습니다.
이 부부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은 말 그대로 생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준이 조금이라도 바뀌어 이분들이 탈락하게 된다면 당장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도 성남에 사는 박모 어르신 부부는 예금이 약 1억 5천만 원, 월세 수입도 있지만 재산공제 항목과 소득공제를 잘 적용받아 여전히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례 모두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쪽이 진짜 수급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짜 수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금처럼 넓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기준이 더 공정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책 위반자라면 소득을 기준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산 전체를 보시겠습니까? 혹은 의료비 부담이나 가족 부양 상황 같은 추가적인 기준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단순하고 일괄적인 기준을 유지하는 게 혼란이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의견은 정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의 방향성과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될 때 실제 수급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느냐 아니냐가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앞으로 더 정교하게, 더 신중하게 바뀌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누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 자체를 다시 짜는 수준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책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현실적인 목소리입니다. 책상 위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숫자보다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모든 어르신들이 넓게 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더 집중해서 지원해야 하는 건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통해 떠오르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만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부모님이나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놓치고 있던 중요한 정보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고 충청도로 내려가 전원주택에 정착한 60대 부부의 실제 은퇴 이야기입니다. 은퇴 이후 삶이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는지 구체적인 생활 속 변화들을 전해드릴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